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어디부터 했죠? 우리 로그부터 했죠? 로그 질문. 로그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페이지 32쪽부터.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그래프까지 질문 해주세요. 로그부터야, 로그부터. 질문. 64번 24번부터. 그래프도 질문 있나요? 통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끝? 나머지 없어? 그럼 64번 하고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아마 이제 딱 지우가 오지 않을까? 지우가 좀 늦나? 64번 해보세요. 자, 밑을 한번 봅시다. 밑이 몇으로 돼 있어요? 밑 몇으로 돼 있어? A로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수 부분에 있는 문자들도 다 뭐로 바꿔주는 거야? A에 대한 문자를 다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A를 넘겨. B 세제곱분의 1, A 제곱분의 1. 뭐 같은 말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B에 있는 지수 3 부분을 없애려면 3분의 1 제곱해주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B라는 문자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바꿔줍시다. 그럼 B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지수 법칙 곱하기는 지수 B의 합으로 바뀌죠. 자, 우리 3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5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1을 제곱했는데 왜 분모는 안 바뀌어요? 제곱파 아니라 어디요? 아,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이거를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는 거죠, 지수 법칙.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수 법칙은 곱하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얘 맞아요? 그럼 3분의 5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로그 성질 있자. 그다음에 로그 A의 A는 1이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여기까지. 더 없어요 추가적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또 했었죠. 크게 배웠던 거는 일단 로그의 성질 부분 좀 한번 다뤄볼게요. 로그의 성질 안 까먹겠지만 첫 번째 차연아 로그 A의 1은? 로그 A의 A는? 1. 왜 멈춰있어 씨. 두 번째 합은 우리 로그 성질 뭐로 바뀌어요? 곱으로 바뀌고요. 같은 맥락으로 차는 우리 뭐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수의 거듭 제곱은 m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죠.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밑변환 공식. 민준아, 밑을 C로 바꿔서 한번 밑변환 공식 써볼까? 로그 C에 로그 C에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거는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꿨을 때 로그 A의 B에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꾸면 무슨 관계가 된다고? 역수 관계가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어지는 공식이 뭐였어? 곱이었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곱하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곱하는 것도 있었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랑 곱하는 게 1이다. 이해되시죠? 6번째 우리 미체 거듭 제곱도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서연아 미체 거듭 제곱 요 m은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역술에서 나온다. 그래서 m분의 진수는 그대로 나온다 했어. 진수의 거듭 제곱은 이렇게 됐고 마지막 7번째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자 채원아 뭐랑 뭐랑 바꿔서 나온다? C랑 A. 그치 요거랑 요거랑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C의 로그 B의 A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라이크니까 너무 더워서 온도를 높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상용로그. 인중이가 상용로그의 정의가 뭐였어요? 미치 12분 뭐 할 수 있다 했죠? 생략 생략. 로그 10의 x는 우리 미치 11로그를 상용로그를 해주고 상용로그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값을 구하려고 그렇죠? 로그 성질까지 우리 했을 때는 값을 따로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질 이용해서 간단히 하고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우리 상용로그 미치 11로그는 따로 표가 정리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x는 미치 생각해서 로그 x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용로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했지. 정수 부분은 그냥 정수로 나오면 되고 자 서연아 소수 부분의 범위는 제가 뭐랑 뭐 사이다 했죠? 소수 부분의 범위는? 소수 부분의 범위? 0 보다 어때야 돼요? 크기만 하면 안 돼요. 크거나 같고 또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로그 A가 마이너스 2.48이라 했어요. 그럼 채연아 이거 소수 부분 0.48이라고 할 수 있어? 없다 했어. 안녕.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48이니까 얘가 소수 부분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1을 뭐 했어요 여기다가? 그치.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하고 1을 빼서 정수분 마이너스 3, 소수분 0.52로 만들어줘서 얘가 정수분, 얘가 소수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배웠던 거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우야, 계속 풀었어? 오. 자, 그러면 지수 함수는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진다 했었죠? 볼게요. 자,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지호야 증가해 감소해?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감소합니다. 개형은 다들 기억나시나요? 써볼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는 지나고요.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개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프 그리는 순서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죠. 총 2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지호야? 첫 번째 뭐 확인하고? 뭐가 확인돼야 돼? 점근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뭐였어? 반대? 두 번째는 뭐야? 시험나 뭐야? 두 번째. 점근선 다음 내가 뭐 확인해야 된다 했어? 이게 중요한데. 뭐라고? 밑! 내가 진짜 밑을 찾는 방법은 뭐라 했죠? 밑을 진짜 찾는 방법은 뭐라 했어? 뭐의 개수를 1로 만들라고? x의 개수 1로 만들라 했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계약 좀 볼게요. 점근선. x축이 점근선이 된다 했습니다. x축이 점근선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같은 말 y는 0. 점근선이 y는 0이기 때문에 우리 뭐에 따라서 y에 대한 평행 이동에 따라서 점근선이 바뀐다 했어. x에 대한 평행 이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했어요. 이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좌우로 움직이면 이 점근선의 위치가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실수 전체라고 말했죠? 실수 전체가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치역은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했었죠. 함수값의 모음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이 꼴과 이 꼴은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요? Y축 대칭인 형태다라고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죠. 죄송한데 이런 꼴이고요. 달달 냄새 뭐예요? 뭐야, 너 냄새? 뭐 갑자기 냄새 나지? 축구할까요? 뭔 냄새예요? 향수야? 아니. 아니야? 이거 뭐야? 머리. 갑자기 스트레이트. 확 왔어. 냄새가. 자, 그리고 나서 대소관계는 제가 뭘 따라줘야 되고 밑이 영하고에 서 있으면 얘는 x값이 커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밑이 영하고에 서 있으면 x값이 커지면 커져서 작다라고 설명했었고, 그다음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 밑이 1보다 크면 x값이 커지면 최소가 어떻게 된다? 함수값이 커지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면 x값이 클수록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문제 볼게요. 이제 저희 넘겨가고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지수함수 마무리 하겠죠. 지수함수 마무리 짓는 시간이고요. 시간 좀 있으면 로그함수까지 할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돼.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페이지는 68쪽이고요. 냄새 아닌 사람 아닌가? 많이 안 보여요. 나만 나냐? 아닌가? 너 뭐 했나 지금? 뭐라고? 아니네? 뭐라 하는 건 아니야. 예? 방향제 이렇게 강하게 오지 않는 너무 강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최대 최소는요, 기본적인 최대 최소는 밑을 알아야 돼, 알겠지?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소관계 있죠? 그거랑 지금 배우는 최대 최소나 그 이후에 배우는 부등식 있거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 어느 방향인지 뭐가 큰지 이렇게 대소관계, 아니면 뭐가 더 크다 작다, 아니면 이쪽이 크다 이쪽이 작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최대 최소를 나타내는 이런 관련된 문제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을 알아야지만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밑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럴 땐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범위를 우리가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그래서 거기 보면 최대 최소 첫 번째 박스를 보면 다음 정역에서 fx가 이렇게 지수함수일 때 가로 1번, 가로 2번이 뭘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a가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 처음부터 뭐로 나누고 있어? 미체 범위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즉 1보다 크다는 건 뭐라고? 증가하고 있는 함수인 거고,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요? 감소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집어넣으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x값이 큰 값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는 거고,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f 라지 저기 n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최소값은 스몰 m 집어넣는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반대겠지? 얘 최대값이 뭐겠어? 스몰 n 집어넣는 거고, 최소값은 스몰 n 집어넣는 값으로. 그래서 밑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만 최대 최소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밑에 두 번째를 보면 합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합성되어 있는 형태. 합성 함수 알아요?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함수에 넣는 거야. 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x에다가 fx 넣어놨죠. 자, 이렇게 되면 똑같아. 거기 봐봐. 1번 뭐로 돼 있어? 1보다 클 때. 두 번째도 0하고 1 사이 있을 때. 그래서 fx가 최대일 때, 최대값, 최소일 때, 최소값.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이 값이 최대가 되면 요거일 때는 전체 최대, 이거일 때는 전체 최소. 이 값이 최소가 되면 이거일 때는 전체 최소, 이거일 때는 전체 최대.
즉 얘는 그대로 가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최대면 a의 fx도 최대가 된다는 거야. 최소면 최소. 근데 얘는 fx가 최대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얘가 최소면 얘는 최대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접근해주면 된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개념이 두 가지밖에 안 써있지만 뒤에 유형별로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유형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겨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7번. 그럼 결국에는 이 파트는 뭐냐면 기본적인 합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 평행 이동하거나 이제 대칭 이동하는 형태만 나온다면 요거만 영업되잖아, 그렇지? 그래프가 필요 없어요. 얘 그래프 필요 없어. 자, 그럼 채워봐. 얘 밑이 몇이야, 이 지점수? 그럼 1보다 커야잖아요.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증가하면 마 1을 집어넣으면 최소야, 최대야? 마 1하고 1 중에서 이 범위 내에서 마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 물음표죠? 안돼, 물음표 안돼.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 있어요? 안 그렸죠? 문제 봐봐. 오른쪽 거기 풀이 보면 그래프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어, 알겠지? 안 그리고 푸는 문제야. 두 번째 볼게요. 자, 민준아, 얘는 리치 몇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리치 찾는 방법 뭐라 했어요? X 계수. 물을 뭐로 맞춘다? 근데 뭐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 지금 2가 진짜 리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꿔야 돼, 모양을.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되고 이렇게 해주고 x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써보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면서 민준아 다시 리치 몇이에요? 그러면 1보다 커야 작아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최대 2일 때는 최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야,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2분의 1에 제곱한 다음에 역수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반대가 돼야 돼. 리치 1보다 작으니까.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은 x가 지금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럼 x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을 바꿔서 합쳐줄 거야. 자, 먼저 합쳐볼게. 그러면 4의 x제곱이고 뒤에 거는 3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 x제곱을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묶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몇 분이면 3분의 4의 x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연아, 얘는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러면 0, 1 중에서 0 집어넣으면 최대가 돼, 최소가 돼? 최소 1 집어넣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 그럼 0 집어넣는 값이 가장 최소. 그 다음에 1 집어넣는 값이 최대. 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개꿀이죠? 그래프 필요 없죠? 최대 최소 문제는 기본 형태로 나오면 필요가 없고요. 8번과 9번 잘 보세요. 8번과 9번은 지금 뭐가 돼 있어? 이거야. 8번과 9번은 어떻게 돼 있어? 함수가 기본 형태로 나왔어? 아니면 좀 모양이 기본 형태에서 달라요? 그럼 아까 어떤 형태라 했죠, 제가? 합성함수.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2차 함수가 합성된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밑이 합성되어 있을 때는요, 굳이 뭐
이 x 1차로 나눠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밑으로 내릴 필요 없어. 그냥 얘를 밑으로 보면 돼. 알겠지?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럼 얘 밑이 몇이에요 지금? 1보다 커야잖아요. 그러면 뭐가 크면 클수록 지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최대. 네모친 게 최대면 전체는 최대. 네모친 게 최소면 전체는 최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채원아, 네모친 거는 몇 차 함수야?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범위가 제한, 거기 문제 봐봐. 범위가 제한돼 있나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나온 게 있나요? 안 나있지? 그럼 얘는 무슨 값만 존재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만 존재해? 최소값만 존재해? 위로 블록한 최대값만 존재해. 그럼 이 전체 합성한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왜냐면 이 지수보다 크니까. 그럼 네모친 거에 최대값 찾아줄 거야. 자, 완전 제곱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지? 그럼 민준아, x가 몇일 때 최대가 돼요? 저 지수 부분은? 1일 때 최대 몇이에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 최대가 되네요. 따라서 x가 1일 때 최대값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필수 9번도 똑같은데 필수 9번은 지금 8번이랑 다른 점 딱 하나 있어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x의 범위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다른 거야. 다른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x의 범위가 1부터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수 부분에 2차 함수 부분도 우리가 최대치는 따로 구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때 위치 4분의 1이에요. 자, 위치 4분의 1이면 우리가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감소한다 했어. 그럼 다시. 그럼 네모친 거에 최대값을 구하면 전체는 무슨 값? 최소값. 네모친 거에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는 무슨 값? 최대값. 맞았냐?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라 했습니다. 또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서연아, 이 지수 부분, 요 2차 함수는 언제 최대가 돼요? 2차 밑줄 친 거는 언제 최대가 돼요? 3일 때. 3은 저 범위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전체에서는 최대야, 최소야? 최소. 반대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일단 찾았어, 하나는. 3일 때 얘가 최대니까 전체는 최소. 그럼 지호야, 3에서 넣은 값은 몇이야? 저 범위에서? 1일 때. 그럼 1일 때는 이 밑줄 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그럼 전체는 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래프를 뭐 그릴 필요 있어요? 전체에서 문제는 솔직히 그래프가 크게 없어. 그리고 뭐 2차 함수 나왔다 해서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하고 있지도 않고 완전 제곱식 형태에서만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져요. 유형 10번, 11번, 12번 요 세 개가 좀 어렵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필수 10번 볼게요. 아 근데 잠깐만 채연아, 산술기하 평균 모르지? 산수에 큰일 났네. 그건 넘어갈게요. 쌤이 공투 안 해도 알 수 있다. 저게 나올 줄 몰랐어. 지금 뒤에 산술기하 평균인데 필수 11, 12도 해야 되긴 하는데 저기 산술기하 평균이라서 어떡하지? 산술기하 평균 다들 아시나요? 기억은 나니? 잠깐 언급만 하고 좀 풀자. 내가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자 지금 요 10번은 지금까지 했던 6, 7, 8, 9랑 완전 다른 형태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는 뭐야? 처음에는 기본 형태, 8번, 9번은 합성된 형태. 근데 얘는 지금 지수꼴이 몇 개나 보여? 2개나 보여. 자, 우리 이렇게 꼴이 반복된다. 거기 필수 10번 오른쪽에 한번 밑줄 쳐볼래? A의 X제곱 꼴이 반복 밑줄. A의 X제곱 꼴이 반복 밑줄. 보여? 그 다음에 그 위에 써야 치환한다. 치환 두 글자만 써도 돼. 치환. 그리고 치환 쓴 다음에 가로치고
범위 설정 여기 써주세요. 우리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 치환할 때는요 범위 설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어떤 꼴일 때 보통 치환한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일 때 보통 치환해주는 거야. 알겠어? 반복적인 꼴일 때. 그러면 어떤 함수로 바뀌는지 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2의 x제곱. 얘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꼴이 뭔가 2의 x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럼 얘를 뭐로 치환한다고? 문자, 다른 문자를 취합해줍니다. 보통 쓰는 문자는 t를 써요, t. 그리고 내가 아까 가로치고 뭘 쓰라 했어요? 취한 다음에 가로치고 뭐 쓰라 했죠? 범위 설정이라고 했죠, 범위. 자, 우리 지금 문자를 원래 x에 대한 함수에 대한 문자를 뭐에 대한 문자로 지금 치환하는가? t에 대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갑자기 x가 사라지는 거잖아. 다 t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x의 범위가 의미가 있어 없어? 다 t로 바뀌면 못 써먹어. 그럼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x의 범위를 뭐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인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최대차를 구하죠. 최대차에서 구하서 똑같이 구해주는 거야. 자, 밑을 더 봐야 돼. 밑이 1보다 커야 작아요? 크죠? 그러면 0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되는 거고 2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는 거 맞지 않냐? 그게 뭐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t의 범위로 바뀐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의 범위의 최소값은 2의 0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 t의 범위의 최대값은 2의 제곱으로 설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나오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x의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채원 한번 말해봐. x의 범위가 안 나오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알아야 돼. x의 범위가 안 나왔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안 알려준 거야. 생각해보라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얘들아? x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 t의 범위는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수는 치역이 어떻게 된다 했어? 치역? 지수의 치역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정의역은 모두 지수였어. 치역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음수나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수꼴을 항상 치환했을 때 항상 0보다 크다가 들어가요. 알겠지?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우리 ax제곱을 t로 치환할 때는요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를 들어가야지만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을 때야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t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건데 범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범위가 없을 때는 ax제곱 꼴을 t로 치환했을 때 하면 t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로 들어가야 된다. 채영아 뭐라고?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치환해 볼게요.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은 앞으로 나오니까 2t.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뒤에 다시 써볼게요. 자, 민준아, 어떤 함수로 바뀌었어요? 2차 함수. 이러면 개꿀이잖아, 쉽잖아. 그치? 꼴 자체가 지수함수 꼴에서 치환을 해버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2차 함수 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계속 우리가 방금 다뤄서 안 다뤘어요. 그죠? 다뤘죠? 맞는 정식 만들어라니까. 자, 그러면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 무슨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이네. 그럼 1일 때 최소값. 그럼 1에서 원값. 애초에 얘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4를 집어넣는 게 최대값 되겠죠. 4 집어넣으면 이제 8이 되겠지. 자, 여기서 가끔 이제 t값이 아니라 x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바꾸면 돼. t가 1이라는 건 얘가 1일 때죠. x가 0일 때가 되겠고요. t가 4일 땐 얘가 4일 때죠. x가 2일 때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문자를 치환했다는 거는 원래 x에 대한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문자만 바꾸면 안 돼.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랑 부정식 풀 때도 치환을 할 거거든. 그럼 원래 x대로 돌려야 돼요. 안 돌리고 그냥 문자를 바꾼 t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거나 t에 대한 값을 구하면 틀려. 분명히 틀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필수 11번이랑 1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던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야 되거든요. 난 산술기하 평균을 설명할 수 있다. 난 산술기하 평균을 설명할 수 있다. 어렵죠? 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거기 써줘. 공간 위에 아무데나 써줘. 밑에 써있긴 해. 키포인트에 써있긴 한데 너네들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지수함수에서만 다루는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정확한 산술기하 평균 지금 써줄 거야. 해볼게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x랑 y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 이거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원래 이게 이제 절대분수식이라 해서 증명해내면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본 수업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요거에 대한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선생님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 지수함수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치역이 뭐라고? 양수라 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럼 지수꼴이랑 두 개 더하는 거야. 그럼 양수랑 양수 두 개 더하는 거 아니야? 방금 양수면 괜찮다 하지 않았어? 두 개가 양수야. 그럼 두 개의 양수의 합은 이런 걸로 바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 안에가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이거 값이 최소값이 몇인지 최대값이 몇인지 찾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우리 문자랑 곱해서 숫자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 문자 두 개가 무슨 경우면 곱해서 사라질까요? 뭐라고? 자, 어떤 문자랑 어떤 문자 곱했어. 근데 그 문자가 숫자로 바뀌어요. 두 문자가 무슨 관계를 곱했을 때 숫자가 바뀔까? 우리 이미 알고 있고 뭐라고? 역수관계. 봐봐. 우리 x분의 1이랑 4x를 더했다고 생각해봐. x가 양수야. 이 x분의 1이랑 이 x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잖아. 그럼 x분의 1이랑 4x를 곱해요. 그럼 문자 역수관계끼리 문자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는 거지. 숫자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문자가 역수관계님만 보면 되는 거야. 문자. 제가 앞에 써볼게요. 자, 우리 2분의 1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 곱하기 3이라 써볼게요. 이 두 개를 더해. 근데 우리 여기 문자가 들어간 식은 얘랑 얘 아니야?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 숫자 제외하고. 그러면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곱해서 이 문자가 있는 식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필수 11번이랑 12번은 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 자, 필수 11번 보겠습니다. 필수 11번. 세원아, 너 졸면 안 돼. 아, 너 아까 일찍 오면 뭐해? 일찍 오면 뭐해? 안 되겠다. 먹어요. 오늘 마이쮸랑 쌀과자입니다. 쌀과자 사오겠어요? 네. 돌지마, 씨. 너만 줘라. 영상에 그만 줘라라고 매 회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진짜. 내가 이게 나는데 조그만 게 나? 이게 나? 이것도 있고 조그만 게. 자, 채원아, 계속 조니까 너한테 물어볼 거야. 봐봐, 해봐봐. 2의 x제곱이랑 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무슨 관계예요? 너 먹지 말고 봐. 좀 이따 먹어.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무슨 관계예요? 왜 저랬어요? 역수! 제가 두 개가 무슨 수일 때? 두 개가 무슨 관계? 무슨 수야? 오케이. 지호야 무슨 수야? 두 개가 양수. 양수끼리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때 문자끼리 무슨 관계면? 역수 관계면
그럼 뭘 하실 수 있다고? 산술 기한 평균 이용해서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악해줘야 돼. 첫 번째, 양수끼리의 합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건 애초에 산술기하가 성립이 안 돼요. 알겠어요? 둘 다 양수일 때만이야. 지수는 애초에 값 자체가 양수야. 지수꼴 자체는, 그치? 그럼 얘는 양수인 거를 확인이 이미 된 상태야. 그래서 양수끼리 더하고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할 건 뭐예요? 역수 관계인 것끼리의 문자가 있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찾았지?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문자끼리 역수 관계죠? 그럼 두 개가 다 만족해? 만족하네. 그럼 뭘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니다.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그 다음에 두 개를 뭐 하는 거라고? 곱해버려요. 끝. 그러면 이 루트. 자, 지수 법칙 뭐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x랑 1-x를 더하면 1. 그러면 2루트 2가 최소값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거기 마지막 거 맞죠? 답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선생님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 우리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죠? 등호 성립. 뭐랑 뭐랑 같을 때? 더하기 기준으로 밑줄 친 두 값이 같을 때야. 이것도 물어봅니다. 나중에 알겠지? 이 문제에서도 나중에 물어보기 때문에 x값이 몇일 때 최소값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등호 성립 어디야? 이 더하기 기준으로 두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라 했어 방금. 이렇게 여기 요기 같으니까 x가 몇일 때야? 2분의 1일 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최소값 2루트를 갖는다. 이 정도도 우리가 필기를 해줄 필요 있다. 그래서 거기 풀이에 떠 있어요. 단 등호는 2의 x제곱이랑 2의 1-x제곱 같을 때, 즉 x가 2분의 1일 때 써 있습니다. 등호 성립은 언제 한다고요? 더하기 기준으로 두 값이 같을 때야. 더하기 기준으로 두 값이 같을 때야. 이거 본 수업에서 다 다룰 겁니다, 얘들아. 필수 12번. 먹으면서 졸지 말라고. 좋은 거 아니야? 맞아? 너 내 시야에서 너의 눈동자 안 보이면 안 돼. 앞에 봐. 너 앞에 봐. 너 펜좀 들어 있어. 필기 안 해? 필기 다 했어? 쓴 거 다 했어? 네. 이거 다 적었어? 네. 이것도 적었어? 자, 뭐라고 첫 번째? 양수끼리의 합이야. 여기서 두 번째 역수 관계야. 이거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냥 역수 관계 아니라 문자끼리만. 잘 써놨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등호 성립은 써놨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보면 자. 채원아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 둘 다 양수 되나요? 두 개 무슨 관계? 둘 다 양수 되나요? 그럼 일단은 지금 다 뭐예요? 이거 다 만족하죠 둘 다. 그치? 근데 우리 봐봐. 얘 제곱한 게 얘고요. 얘 제곱한 게 얘거든요. 자, 이거 필수 11번 바로 앞에서 했던 거 왼쪽 넘겨봐 다시. 페이지 72쪽. 제가 꼬리 반복되면 뭐 이용한다 했어요? 치환 이용한다 했죠, 그쵸? 우리 얘 제곱한 게 얘 아니에요? 그럼 얘도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된다는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필수 12번은 필수 10번이랑 11번에 혼합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환도 이용하고 산술기하도 이용하고 난장판이죠 아주 그냥. 네, 둘 다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치환부터 갑니다. 순서 잘해야 돼. 자, 그러면 둘 중에 더 작은 값 기준에서 치환해주는 거야.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채원아 치환할 때 아까 가로치고 내가 뭘 쓰라 했어요? 범위. 자, 그럼 얘는 범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T의 범위, 이거의 범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치역? 그러면 이거는 치역은 어떻게 돼요?
미치겠어? 아, 지호야, 얘 체험 어떻게 돼요? 그럼 t는 0보다 크다는데? 자, 방금 이 꼴을 어디서 다뤘어, 우리 얘들아? 왼쪽에서 바로 다루지 않았어? 근데 우리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선생님 최소값 0보다 크다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잖아. 뭘 이용했다고요? 산술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치환을 하되 그 치환한 꼴 자체가 양수끼리 합이고 역수관계, 문자끼리 역수관계면 그 t의 범위도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산술기한 평균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된다.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산술기한 쓰는 거예요. 얘도 산술기한 쓰는 거야. 자, 써볼게. 2개 곱하면 자, 2개 곱하면 몇이에요? 2의 0제곱이에요. 그럼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즉 얘는 2 이상. 그럼 t도 몇 이상? 2 이상이라고 적어줘요. 그래서 거기 밑에 봐봐. 키포인트에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키포인트 적혀있어요. 자, 맨 밑에 볼게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루트 곱하는 것보다 크고 나왔다. 근데 루트 안에 곱한 게 1이니까 2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 a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는 t의 범위가 2 이상이라고 바로 적어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꼴 나오면 치환했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2 이상 바로 적는 거야. 2 이상인 이유는 뭐에 의해서 2 이상이라고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미 2 이상이 된 거야. 치환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초록색 부분 양면을 제곱해보겠습니다. 양면 제곱. 전개해볼게요. 2개 곱하고 2개 곱하면 진짜 1이죠? 그 다음에 2배 이거 내보면 그래서 넘겨주면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쓴 거 있지? t제곱 마이너스 2 요거 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근데 아마 기억하기 쉽지는 않을 거야. 나중에 대수 진짜 나중에 이제 또 레벨 2나 레벨 3 하게 되면 그때 좀 하면서 익혀질 거고요. 처음에 할 때는 외우라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줘. 알겠지? 거기는 써있진 않아요. 거기 써있어. 또 풀이 안에 풀이에서 세 번째 줄 또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다. 선생님은 접근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얘를 t로 치환하는 양면을 제곱해서 바꿔준 거죠? 그렇게 과정이 좀 다르다 뿐입니다. 그러면 치환해볼게요. 메리트함수 정리. 채원아 몇 차 함수 나왔어요? 추가 어떻게 돼요? 1.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 범위가 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범위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축이랑 뭐라고? 1. 근데 우리는 몇 이상이라고? 2 이상. 그러면 초록색 부분처럼 칠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어느 부분에 최소값 갖는 거야? 2를 집어넣을 값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언제 2가 된다 했어? 언제 최소값 갖는 거야? 언제 등호 성립할 때 이거랑 같을 때 x가 0일 때네요. 그래서 x가 0일 때 t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서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개념 설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 안 좋았다고? 그래요? 확실해요? 왜 너 계속 조는 거지? 너만 나를 안 보고 있어 일단. 아니 저 너무 숫자가 이해 안 가는 걸 설명하고 숫자가 이해 안 된다고? 나도 안 숫자가 문자가 말하는 문제, 숫자가 말하는 문제 어떡하고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관계
지금 그 방정식이랑 부등식은요 함수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지수 꼬린 방정식, 지수 꼬린 부등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수는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고 말하냐면 밑이 1인 경우도 우리가 덜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지수 함수는 밑이 1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양수고 1이면 안 된다 했었잖아. 근데 방정식이나 부등식 파트에서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도 다르긴 합니다. 뭐 가끔가다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다르긴 해요. 그래서 지수 자체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수꼴이 들어간 방정식, 지수꼴이 들어간 부등식이라고 보는 게 하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푼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밑에 A의 범위를 따로 설정도 해주고 있죠.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그 방정식의 밑이 정의가 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다루자라는 거야. 그래서 밑이 지금 A로 같죠? 그럼 지수끼리 같으니까 목끼리 같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같은 값이다라고 보자는 거지. 얘는 얘로 갈 수 있고 얘는 얘로 갈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이를 보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에 대해서 x1, x2가 아니라 그 fx1 이런 fx, gx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오는 경우, 값이 아니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지수끼리의 이 식끼리 같으면 돼. 그래서 결국 저 관계식이랑 똑같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 x제곱꼴이 반복이라고 했네요. 그럼 채원아 뭐라고? 반복. 꼴이 반복이면 뭐 한다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최대치수 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꼴이 반복이면 치환 이용한다. 그래서 따로 쓰진 않을게요. 이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세 번째만 좀 보시면 돼요. 세 번째만 지금 하는 게 좀 달라요. 세 번째 볼게.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뭐라고 지금? 밑에 미지수. 물론 최대치수도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끔 나오는데 방정식은 특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랑 같을 때는 첫 번째,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 밑이 같은 경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예요. 자, 지수 같은 경우 볼게요.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을 이용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일단은 지수끼리 같으니까 밑끼리 같아도 같은 값이겠죠? 그렇지? 근데 이런 예가 있어. 자, 앞에 봐.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이나 2의 0제곱이나 둘 다 값이 몇이에요? 3의 0제곱, 2의 0제곱 둘 다 몇이죠? 1이잖아. 자, 방정식 파트에서 이렇게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몇이면 0이면 무조건 1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몇이면 1이면, 0이면 지수가 0이면 결과적으로 1로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따 관련된 유형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이 같은 경우 지수가 같거나 밑이 1임을 이용하자. 이제 밑이 문자하고 이렇게 밑지수가 또 같은 경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했던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거나 또는 아까도 말했어요. 제가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밑이 몇인 경우도 다를 거라고 1인 경우도 다를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얘가 다르더라도 얘가 1이면 1의 5제곱 1의 4제곱 둘 다 결과가 몇 나와요? 1의 5제곱 1의 4제곱 둘 다 몇이죠?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르더라도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몇으로 같으면 1로 같으면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 확인해 주는 거지. 그래서 밑이 몇인 경우? 1인 경우.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가끔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거기에 적혀있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 둘 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5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둘 다 몇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뭐예요?
밑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거는 왜 거기서 안 했냐면 맨 마지막에 단 x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저 표현이 없으면 우리는 뭐까지 다룰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좀 어려운 문화는 가끔 나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뭘 맞춰줘야 돼요? 여기 지수 부분이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일 때 가능하겠죠? 그래야 그 결과가 똑같으니까. 나중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풀 거고 10분 하다가 방정식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